네, 양파 피해가 있었어요. 작년부터 계속 많은 비가 오다 보니 피해와 온도 차가 있다 보니 양파 피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또 시설 채소가 또 비가 더 많이 오다 보니 시설 채소라는 딸기, 방울토마토, 수박, 토마토 등이 되거든요. 비도 많이 오고 유주량이 부족해서 좀 피해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최근에 또 마늘과 매실이 약간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은 마늘과 매실은 제 지역으로 떨어지진 않고 피해 상황이 있는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올 한해 산불이 한 건도 없습니다. 특이한 것은 비가 자주 오다 보니까 살인과 산불 분상에 계속 순찰을 하다 보니까 산불을 예방한 건도 없는 이런 사례가 없거든요. 또 올해는 가축질병은 올해 아직까지 질병이 발생 안 됐어요. 작년까지 질병이 발생했고 지금까지 질병이 발생이 안 됐어요. 앞으로 이제 걱정되는 것은 집중호흡 피해만 익산이 없으면 재해를 좀 피해가는 지역이 않겠나. 아마 지구에 떨어지는 비는 한정돼 있다고 그래요. 그 비가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얼마나 많이 쏟아지냐에 따라서 피해가 발생을 하는데 세계적으로 곳곳에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많이 더 있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익산 지역은 비 피해가 없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파가 많이 떨어져요. 예, 양파가 많이 피해가 있어요. 첫 번째가 심었는데 한 분의 2를 사라진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왔고. 근데 국장님이 인기가 좋은가 봐요. 왜요? 아, 비가 이렇게 자리가 없을 정도로 와버렸네. 다른 사람 텅텅 비는지. 감사합니다. 뭐 1분 남았는데 기자님들한테 잘하시는가 봐. 이게 안녕하십니까. 바이오 농정국장 김영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브리핑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산사업과장 이명석 과장 임찬정이었습니다. 산림과장 배창경 임찬정이었습니다. 김은영 바이오농업과장은 서울 최천관계 찬성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익산시 발전에 각별한 애정으로 변화없는 관심을 보내주신 언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오 농정국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1회 전북 포럼 행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실현을 위하여 해외 우수 선진사례 공유로 주요 사업을 발굴하여 특례 방안을 마련하고자 국제 포럼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와 익산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북연구원과 원광대학교가 주관하는 제1회 전북 포럼은 농생명 산업 혁신으로 생명경제의 미래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하고 농생명 관련 특례 중심 실현 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사는 6월 25일 원광대학교 숭상기념관에서 개최되며 개회식을 시작으로 빈센트 마틴 이탈리아 FAO UN 혁신국장, 칼리다스 세티 미국 노스타코다 조립대 교수, 그다음에 김홍국 하림 그룹 대표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 기도연설, 국내의 농생명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주제별 섹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글로벌 농생명 우수 선진 사례 등을 공유하는 교류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럼 참가를 희망하는 국내 일반 참가자는 5월 20일 부터 6월 11일까지 익산시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 접수하고 있고요. RIS 사업 대학 및 농생명 관련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여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국 유일하게 그린바이오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 중이며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농생명 산업 육성 및 고도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바이오 산업도시 실현을 위해 정부 특별 자치도법에 우리 시에 특화된 농생명 자원을 활용한 집중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농생명 관련 특례 관련 사업을 발굴하여 익산을 전북 자치도 바이오 산업을 중심지로 제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익산 탄마루 친환경 쌀 유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익산시에서 생산하고 관리하는 탄마루 친환경 쌀이 전국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익산시 공동 브랜드인 탄마루 친환경 쌀은 시에서 단지를 조성하여 농가 재배교육 및 품질 검사반을 조성하여 관리, 심사를 통해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익산 관내 학교급식은 물론 서울특별시 노원구를 포함한 4개 자치구 및 서울시 농산식품공사에 연간 1250여 톤을 탄마루 친환경 쌀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서울시 성동구 학교급식 공급 선정 3차 평가에서 진행된 블라인드 식미 평가에서 탄마루 친환경 쌀이 당당하게 1위를 차지하면서 우수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파리바게뜨의 제주마음 샌드의 원료곡으로 작년 7월부터 새롭게 공급하기 시작하였고요. CJ 핵반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유기농 CJ 핵반 원료곡으로 사용되고 있는 등 다양한 판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우수한 쌀 생산을 위하여 엄격한 품질 관리를 실시하고 기업체, 수도권 자치구 방문을 통하여 익산 탄마루 쌀 홍보 마케팅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익산시 등산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등산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산행 제공 등 산림 등 힐링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5월부터 7월까지 등산로 정비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비 사업은 약 2억 원 예산을 활용해서 지난해 집중호우 등으로 현선이 심각한 구간의 등산로인 밀산 약수태에서 정상, 함나산의 율제 생태통로에서 정상 구간, 천호산의 편백 나무숲에서 정상 구간 오늘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구간에 한 4km에 달하는 이들 구간은 평소 다수의 등산객이 이용하는 곳으로 정비가 실패한 상태입니다. 시는 최근 등산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산림 휴양객 만족도를 높이고자 등산로 관문의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자연 친화적인 편의 시설물을 설치 정비하여 쾌적한 등산 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배수로를 정비하고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면을 보강하여 집중호우에도 대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산림을 찾는 등산객과 휴양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 환경을 제공하기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5월 푸르름처럼 희망차고 생동감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례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전북 프롬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여기 제목을 보면 네. 글로벌 생명경제 리스트라고 하셨잖아요. 브리핑자료. 네.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라고. 예. 농생명 경제도시가 맞지 않나요? 예. 생명경제가 아니고 농생명 경제도시가 맞지 않나요? 지금 테마가 올해는 농생명 산업 이 주제 설정을 전북도에서 했거든요. 올해는 농생명 산업 분야이고 내년에는 친환경 산업관광 신흥진흥지구 그다음에 K-팝 국제교육도시인데 우리는 우리 지역에 더 특화를 살려서 생명경제에 포함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경제가 지금까지 설명보면은 농산경 산업 관련돼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용생명 경제도시로 받지 않냐. 담당 이거 테마는 저희가 이게 생명이라고만 해서 네. 중요한 건 아닌데 네, 생명 용생명 경제라고 해서 무슨 뜻인지 그거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용생명 경제도시가 오히려 의무적으로 받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브리핑 자리에 용생명이라고 나와 있네.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이거든요. 왜 나온 거예요? 그 친환경 그 쌀 관련돼가지고 네. 이게 단지잖아요. 생산 단지. 네, 그렇습니다. 하나 이게 전체가 이렇게 어울려져 있는 게 생산 단지 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서 이제 그 농약을 예를 들어 설치하거나 이제 농약 성분이 노출되는 게 탈락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지 안에서 그 이게 친환경이 굉장히 어려운데 안에서 그 하나가 그 전체적으로 다 그래서 어울리는 제가 거 아니에요? 단지 구성에 저희가 농약을 공동 방제를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또 검수도 그 전체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권역별로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굉장히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게 200헥타가 전체가 200헥타가 아니고 뭐 한 10헥타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거기서 합격률을 보면은 한 95.몇% 정도 돼요. 예, 한 5페이지, 6페이지 뭐 그렇게가 뭐 저기 뭐 농약을 뿌렸다거나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내가 직접 뿌린 게 아니라 옆에서 살짝 지산돼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잔종 기간이 한뭐 3, 4개월 지나면 또 없어지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거기는 탈락시키거든요. 그 주변도 잔류농약 분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 그 친환경 쌀 그 공급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 서울 쪽에 네.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좀 2021년도면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때만 하신 거예요. 아니 계속 이어서 네. 누적된 거예요, 이거는. 네. 누적이 된 거. 계속 저희가 칼로를 확보를 더 하고 있어요. 그게 대부분 뭐 한국보다 아니면 대부분 2년 계약을 하거든요. 근데 뭐 용수한 뭐 CJ 같은 건 21년도에 있잖아요. 그거는 계속 우리가 지금 연장 요게 현재 계속 저기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1250톤이면은 몇 필지에서 나오는 생산량이에요? 이게 한 필지에 한 45가마? 45,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45필지가 5.4헥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톤에 한 45필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100톤에 예, 예. 45필지요? 예, 예. 1200평 해서 계산하시죠. 그리고 다음에 저기 등산로 정비 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보행 매트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예전에 보행 매트 관련돼가지고 좀 이렇게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 현재 저희가 25개 등산 노선이 있는데 여기는 가장 시급한 지역의 3개 구간 정비를 합니다. 보행 매트는 이번에는 없고요. 어쨌든 시설은 너무 노후된 거부터 정비하고 그 예전에 그 야자 매트죠. 야자 매트는 한참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저희 사진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보행 매트 설치한다고 하고 이번에는 여기 150m 줬어요. 좋습니다. 네. 그 야자 매트는 한번 깔아놓으면 정상격대에 받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 또 야자 매트를 깔아놓으면 되는데 그 야자 매트 자체가 국내산이 없습니다. 일단 외국부터 가져오다가 썰어서 만들어요. 네, 수입해서 그걸 쩔어서 국내산으로 이렇게 바꾸는 공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원료는 다 외국산입니다. 보행 매트 설치하는데 1kg가 넘는 거. 150m죠. 네? 아니 여기 그 누게 참고자를 지난해 또 저희가
저희가 이제 부산 과장이 일일이 그 부산에 산을 곳이 있더라 보니 등산객의 만족도를 느끼는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정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시급하게 그 바탕쪽만 세분화하고 지속적으로 제가 시장님한테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등산로 부분을 계속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나 우리 지역이 산이 없다 보니까 가장 많이 찾는 게 한라산, 미륵산, 천우산을 찾거든요. 특히 한라산 같은 경우는 지금 치유수업이 한 6월달 중공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거기를 또 사람들이 더 많이 오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산림과학부에서 계속 등산로를 정비를 할 테니까 또 평상시에 등산 다니다가 좀 불편한 적이 있으면 저희 산림과에 연락을 주신다면 현장을 돌아가서 신속하게 고치도록 하시고 응급조치가 먼저 하세요. 그 사람은 그래도 우리 신동지역을 얘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유로비가 나왔는지 신동진 대 평정 부분은 저희가 그것보다 농업센터로 어떤 장점이 있었는지 유로비를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 부분을 우리 보고를 그거를 농가 선호도 조사는 아닌데 농가들이 회의를 해서 보면은 신동진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면 22년도 없어지는데 전라북도 500미로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없앤다고 하니까 농민회나 뭐 농민단체에서 반발을 하고 해갖고 2년인가 3년인가 유예를 시켜가지고 22년까지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처할 만한 게 뭐 다른 저 있고 뭐 대풍인가 뭐 그런 데도 있는데 농가들이 그 얘기하는 게 미호벼가 그래도 키가 또 크면 쓰러질 확률도 많고 그러니까 키가 좀 작고 품질도 그거만큼 좋다. 신동진보다 좋다. 그리고 지금 황동농협에서인가 미호벼로 해가지고 출품을 했어요. 근데 그게 또 우수쌀로 선정되고 그런 저기 전국 1등 했다는 얘기는? 아니 그 1등까지는 아니고 성동구 학교급식에서는 1등인데 네, 그 여기 전라북도 그 쌀로 해서 뭐 이렇게 선정됐어요. 하나님한테 개인적으로 하고 있죠. 하나님 식사 이 미호비를 먹어봤어요? 유호보는 안 먹어봤어요. 먹어보면 어떻게 답변을 하겠어? 먹어보니까. 그때 회의 때 그러니까 재배원 농민들이 먹어본 것도 있고 재배 허기도 그렇고 이게 대체 품목으로는 괜찮다는 소리를 우리 시에서는 이제 무람참배 있잖아요. 무람참배를 기업에 납품하는 경우는 많이 좀 싣고 있어요. 무람참배가 약간 키가 작으면 생산이 많이 미호비를 자꾸 얘기하려는 건데 앞으로 그런 자체가 신동진보다는 미호비 쪽으로 많이 이게 정부 방침이냐 신방진대로 예. 근데 이제 2년 있다가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처는 준비는 해야 된다. 해서 이제 미호교 쪽으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기자들 다 먹어볼 수도 있고 알았습니다. 네. 예, 그럼 이승희 기자입니다. 그 로컬 푸드 매장에 관리하는 주무부서가 농산물유통과 최근에 이제 들어와서도 조금 설치를 해봤는데 딱 집어서 이야기하기 좀 뭐하고 식약처에서 이제 그 달걀 종류가 보통 지금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이게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한 70일 정도 연장이 된 거 있고 최근에 들어온 게 그 시에서 일단 로컬푸드 관련 매장 쪽에 이야기를 해서 기한을 옛날에 처음에는 3일에서 7일 정도로 유통기간을 정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낮았답니다. 판매 왜 그러냐면 보편적으로 70일이라는 기간 아니면 40일이라는 기간이 있어서 보통 일주일 정도만 빠진다라고 해가지고 낮았었는데 최근에 시에서 어떤 지적사항이 회의를 통해서 나와가지고 그 제품은 이제 앞으로는 7일 이상은 뭐 예전에 원점으로 돌아가긴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제품이나 이런 내용을 좀 뺐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제
계란이 꼭 로컬 푸드뿐만이 아니고 뭐 지역 먹거리 뭐 선순환 체계를 위해서 움직인다고는 하는데 공공급식하고 학교 급식도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최근에 지역 아동센터가 또 네. 한 1,000원 정도 단가가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애들 이게 비슷한가요? 예예예. 근데 지금 보편적으로 무항생제라고 할 경우에는